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85회 기출문제 전산실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852번 회사 코드이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고 백데이터를 출판사에서 받으신 분들은 그냥 회사 코드만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주전자 회사 코드 852번이고 제조와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 구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전제에 보시면 문제에서 한국 틱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조 전표 입력을 이번 강좌에서 진행할 건데요. 일반 전표 입력이랑 메인 매조 전표 입력의 입력지 유의사항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들은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적유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한 적유는 반드시 입력해달라. 두 번째,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세 번째, 제조 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네 번째, 회계 처리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을 한다. 이 조건이 모두 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요는 입력하지 않지만 타계정 대체가 있는지 꼭 확인. 그리고 채권 채무 거래처 코드 넣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판관비로 해당하는 비용인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경비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들 되셨으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이 5건 나와 있네요. 사실 85회 기출문제에 대한 이 합격률을 봤더니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네,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어요. 자, 7월 16일 일자 입력해놓고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되셨을까요? 첫 번째 문제, 지문이 조금 기네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정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전파를 초빙하여, 여러분, 교육 전문가 이름이 나전파인가 봐요.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전파에게 6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9,8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보통 예금이 기재된다는 건 벌써 정리가 끝났네요. 그럼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잖아요. 그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개정 과목을 뭐로 쓸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개의 복수 답안이 나올 수 있어서 아예 단서 좋네요. 다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러면 수수료 비용 들어가시면 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지 판관비로 들어가는지 제조부서의 직원입니다. 그럼 수수료 비용은 우리 제조 원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있었네요. 내가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까 이 원천징수 하는 입장에서 미리 뗀 건 예수금이라고 처리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특이점은 없어요, 여러분. 네, 줄 거 다 주었고요. 처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수수료 비용을 차변에 넣어주시면 되죠. 네, 구분의 차변. 그리고 저희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제조원가 531번. 차변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60만 원입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금 254번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얼마인가요? 19,800원입니다. 같은 변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58만 200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8월 5일자 일자 변경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SJH전자와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대변은 보통예금 결정 났네, 여러분. 근데 내가 계약금을 무엇했어요? 지급했죠.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 되겠죠.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선급금에는 SJH전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회계 1급에서도 잘 안 내요. 이건 회계 2급에서나 낼까 하는 문제인데요. 정말 난이도 낮은 문제 좋네요. 구분의 차분 선택하시고 저희는 선급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한영키 눌러주시고 S자만 치시고 엔터. 그럼 여러분 SK텔레콤 SJH전자 나오네요. 자, 우리는 235번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500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8월 11일 가겠습니다.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민 씨는 본인이 5천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그럼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주었대요. 자, 회사에 기증하였다. 기증. 자, 이런 무상 기증했네요. 자, 시가는 7천만 원 상당이고요.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말아달래요. 자,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유형자산을 무엇하였다? 우리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로 가야 돼요? 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증여받은 날이 있죠. 네, 증여일에 무엇으로 간다? 공정가치로 가야 되겠죠. 그럼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가인 거죠. 그래서 시가 7천만 원이 뭐가 된다? 취득 원가가 됩니다. 누구의 취득 원가요? 기계장치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저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수중에 자산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자? 자산, 수중, 이익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기계장치 20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시가, 공정가치 7천만 원입니다. 여기 여러분 얼마 주고 샀다는 5천만 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변엔 자산, 수중, 이익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 기존에 냈던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낸 건 시가라는 표현을 따로 써줬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8월 17일 입력하겠습니다. 일자 17일로 바꿔주시고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 개당 50불의 외상으로 판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저는 뭐로 팔았다고요?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8월 17일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8월 11일 환율은 1000원이고요. 8월 17일 환율은 1025원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에 대한 거 정리해야 되니까 8월 10일에 환율이 필요하죠. 저는 이거 전표 조회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 부분은 메인 매조 전표에 가셔서 8월 10일 날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확인 안 해도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는 곧바로 계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개당 얼마요? 50불. 몇 개 팔았죠? 1000개. 자, 그럼 1000개 곱하기 50불 해주시면 얼마 나온다? 5만 불. 자, 그 5만 불에 곱하기 우리 얼마 하시면 돼요? 1000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5만 불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우리 외상 매출금 얼마가 있었다? 우리 5천만 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회수하는데 회수 시점의 환율은 얼마이다? 1025원이다. 그러면 5만 불에 곱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곱하기 1025원 하겠습니다. 1025원. 그러면 5100
5,12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5,125만 원이에요. 환율이 오히려 여러분 대금을 수령할 때 오히려 상승했네요. 그러면 우린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익이죠, 여러분. 그냥 쉽게 계산한다면 우리 5만 불 곱하기 1,025원 마이너스 1,000원인 우리 25원만큼 무엇이 생겼다? 우리는 외화에 대한 거래로 인하여 외환 차익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금을 회수할 때요. 원래 있었던 외상 매출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환차익 125만 원이 발생이 되겠죠. 입력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부터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 입금받은 보통예금 차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통예금 103번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 5,125만원 입금됐습니다. 자 상대계정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 입력하는 거 빠뜨리지 마셔야 돼요. 볼케이노 자 그래서 볼케이노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아까 5천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외화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 외환 차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외화를 거래하는 과정 중에 환율의 차이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외환 차익, 반대이면 외환 차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9월이고요. 일자는 30일입니다.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70만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120만원을 우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영업부에 해당되는 재산세 그리고 우리 제조부에 해당되는 재산세 제가 손을 좀 잘못 긁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뭐로 정리하면 될까요? 세금과 공과금 아닌가요? 다만 우리가 정리하실 때 영업부 거는 판관비, 공장의 제조부 거는 제조 원가로 넣어주시면 되죠. 네, 별로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종이 높았던 이유가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봐도 너무 쉬웠어요. 네, 자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쉬웠겠죠, 여러분? 네, 차변,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 먼저 넣겠습니다.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5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 자, 차변의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금액은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90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5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놔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문제 요건 보고 시작할게요. 입력 시 유의사항은 우리 분계 꼭 해달라는 부분과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꼭 전자 입력을 넣어달라는 거 말고는 별도의 일반 전표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월 26일입니다. 그럼 일자는 월은 7월 26일 선택해서 넣고 들어옵니다. 자,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광고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광고라는 게 거래처가 되겠죠.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 현금 지급하고요. 우리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 받아왔습니다. 그럼 매입이고요. 광고비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유형은 몇 번 넣어주시면 된다? 60일 현과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전혀 특이점 없는 문제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유형에 60일 현과, 품목엔 광고 또는 광고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여러분 현과
카와 건별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셔라. 공급가액 50, 세액은 5만원이니까 55만원 넣어주시면 우리는 50만원에 5만원 구분이 됩니다. 거래처는 우리 광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처 우리 광고 선택. 자, 그리고 우리 전자는 관계 없고요. 분기는 여러분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선택해서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5만원, 그리고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광고 선전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고 선전비, 우린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83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7월 28일입니다. 일자 변경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당사가 주식회사 나라물산에서, 그럼 거래처는 나라물산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우리는 원재료 차변에 들어오겠네요. 자,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전자 받아왔어요. 그리고 원재료 매입한 건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이고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유형은 몇 번? 50일 과세라는 것으로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대금 중 3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이런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 당좌 예금이구나 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한대요. 아직 돈 못 줬어요, 여러분. 근데 원재료를 샀으니까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입니다. 여러분, 상거래이다 라고 되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여러분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되면 여기 수표에 있는 게 뭐가 돼요? 아, 당좌 예금이 되고 외상인 게 뭐가 돼요?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수량과 단가가 있는데 이거 입력 안 하면 감점되냐고 물어보세요.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되잖아요. 공급가액 직접 치셔도 되고, 그래서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원. 자, 내 거래처는 누구이다? 나라물산입니다. 자, 나라물산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1번 역. 분계는 뭐로 가신다? 혼합입니다.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0만원, 그리고 원재료 1억이 나와집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넣어주시고요. 당좌 예금 102번. 자, 금액은 3,300만원으로 수정. 자, 같은 변 대변 넣어주시고요. 우리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251번, 7,700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는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8월로 달을 바꿔주시고 2일 입력합니다. 자, 입력 다 끝나셨으면 저희 문제 예문 보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부어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가액 15만원, 세액 15,000원은 이라고 하고 되어 있고요. 자, 경유를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한 연료가 부족했대요. 우리 지게차는요, 운반의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운반의 목적이면 회사의 매출에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있습니다. 부가세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과 57번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경유를 구입했다라고 했었던 부분에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운반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럼 지게차는 운반구에 속하니까 우리는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 차량 유지비는 제조 공장에서 쓴 거니까 제조 원가로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카드 결제 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유형에 우리는 57 카과, 품목은 우리 경유사 왔으니까 경유, 공급가액은 카과입니다. 부가세 포함금액 15만원 더하기 15,000원, 그러면 16만 5천원 입력. 그러면 공급가액은 15만원, 부가세는 15,000원. 거래처는 어느 주유소죠, 여러분? 부어주유소. 자, 그럼 부어주유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2번 누르셔서 국민카드 99,80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4번 카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쓰시면 대변에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들어온 거 확인되셨고요. 자, 우리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신 미지급 비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미지급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원재료 계정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줍니다. 반드시 제조 원가니까요. 5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2일 거도 마무리 됐습니다. 자, 우리는 8월 28일 가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여러분. 자, 영업부 특정 매출거래처에, 자, 여러분, 영업부 특정 매출거래처 라고 나왔어요. 자,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장 곱하기 1,000원 하시면 20만원 나오네요. 자, 월화타월에서 구입하고 일단 구입처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월화타월. 자, 대금 22만원, 공급가액 20만원, 세액 2만원이고요.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니까 전자 여부 자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매출처에 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로 처리해요? 접대죠. 누가 봐도 여러분 접대비입니다. 여러분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수건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는 우리 무엇으로? 54, 아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쓸게요. 54 불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의 사유는 접대 목적이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유형 54 불공, 품목은 수검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20만원에 세액 2만원, 거래처는 월화타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이. 자, 우리 불공제 사유는 F2번 누르시고요.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는 4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분계 내역은 뭐로 가신다? 우리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영업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813번 접대비입니다. 대변엔 우리 지금 현재 전액 보통예금 줬으니까 여러분 103번 보통예금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유의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게 저희 교재에 지금 요 전자 여부 자리가 선택되면 안 되는데요. 교재 답안에 지금 이 전자 여부 자리가 여로 선택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종이였어요. 네, 제가 오타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저자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9월 2일이네요, 여러분. 저희 달을 바꾸고 들어올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9월로 넣어주시고 일자는 2일입니다. 주식회사 다낭의 제품을 71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전자로 발급했으니까 전자예부 전자 넣어주시면 되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은 부가세 10%가 있다는 얘기니까 유형은 뭐로 가신다? 11 과세로 가시면 되겠네요. 대금은 주식회사 중동이 발행한 약속 어음 만기 3개월로 수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중동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왔어요. 내 거래처는 다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음법에 의한 회계 처리를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답안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우리 이 받은 어음은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처리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제품을 팔고 받은 거니까 상거래가 맞아요. 근데 이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단항으로 넣는 게 아니라 누구로 넣어주셔야 된다? 중동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게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에 의한 거래처를 입력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갈게요. 10일 과세 유형에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입니다. 공급 가액은 7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세는 71만원. 거래처는 다낭에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낭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자는 여입니다. 분계는 혼합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나와져 있을 거고요. 저희는 구분란에 차변을 추가하고 받을 어음 110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면 우리 다낭으로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 다낭이 아니라 코드돔 F2번을 누르셔서 중동으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중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러면 전표 입력과 관련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 지금 10문제 봤는데요. 특이한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기존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났던 것도 없었고요. 제가 아까 그 시가금액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 일반 전표에 자산 수준과 관련돼서 나왔을 때 취득원가를 뭐로 갈 거냐. 취득원가는 증여를 받은 날짜에 시가금액으로 정리하신다 라고 했던 것만 조심하셨다라면 뭐 큰 게 이슈되는 문제 자체는 없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었던 메인 매출 전표 5번 문제 요거 거래처 변경되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 될 것.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